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지목된 가운데 증권업계의 달러 조달 방식이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외환당국은 시장 개장 직후 달러를 대량 환전하는 증권업계의 관행에 환율을 급등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증권사는 한동안 고객이 사고판 외화 거래를 밤새 통합해 계산한 뒤 정산할 때 필요한 모자란 금액만 다음날 외환시장 개장 직후 매수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장 초반에 대규모 달러 매수 주문이 발생해 환율을 밀어올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회의에선 거래건별로 실시간 환전을 늘리거나 시장 평균 환율로 환전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증권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평균 환율이란 외국환을 다루는 금융사들을 통해 매매된 모든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을 가중 평균에 산출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증권사 회의에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주요 수출 대기업을 불러 환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한화오션 등 주요 수출기업 재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달러를 시장에 풀거나 환전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미 투자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정부의 요구대로 따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목전에 두고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한 외환시장 안정 방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사자협의체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환율 변동에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비중은 전체의 40%를 넘고 해외 자산 규모만 500조 원을 웃도는 만큼 실제로 시장에 개입한다면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를 넘어 단기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운용 수익 극대화 위험 분산이라는 기금 운용 원칙이 훼손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연금을 사용하는 선례를 남기면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시장 신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치솟는 배경에는 국내 유동성 확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중 M2 통화량은 2025년 9월 기준 4,43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위험의 비심리 확대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원화는 상대적으로 더 약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내세우기보다는 통화 재정 정책의 일관성 회복과 외환 건전성 규제 정비, 중장기 성장 전략 제시가 우선이라고 지적이 나옵니다.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는 기금 동원보다 시장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고환율 고물가 악순환을 끊는 근본 해법이라는 겁니다. 지난달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하락했습니다. 이달에도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 만큼 국제교역에서 원화가 지닌 구매력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89.09로 한 달 전보다 1.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졌던 올해 3월 말에 89.29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월 말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으며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11월 말 당시 86.63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질 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입니다.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 간의 상대적 환율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치가 100을 넘으면 기준 연도 대비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고 봅니다. 결국 원화 실질 가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국민연금을 환해지 등을 통해 환율 안정에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환율 방어에 동원되면 국민 노후 자금의 수익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개입 여부와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 이어 주간 거래에서도 21일 오전 9시 기준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밤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기술주 급락으로 하락 반전하자 AI 거품론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 환율은 1,472.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야간 종가 기준으로 미중 상호관세 여파로 환율이 급등했던 지난 4월 이후 7개월여 만의 최고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고용보고서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9월 실업률은 4.4%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지 못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상승 여파와 AI 거품론은 국내 증시로도 전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 넘게 하락하고 SK하이닉스도 8% 넘게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후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의 수익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고객들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향후 엔비디아의 매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환율로 인해 외국인들 입장에선 환차손 우려가 발생합니다. 오늘 개장 후 1시간 동안에만 외국인들은 1조 3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며 주가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국민연금에 해외 자산 환해지 강화나 달러 매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 기조와 기업들의 대미 투자 부담으로 국민연금이 개입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7일부터 오늘 18일 오전까지 환율은 1,450원대를 상회했는데 1,480원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조건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해지와 전술적 환해지를 통해 해외 자산의 최대 15%까지 환해지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활용한다면 약 115조 원의 달러 매도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경우 대미 투자로 달러를 시장에 내놓을 요인이 적어 원화 환전 대신 달러 보유를 늘린다면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개입해도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5년 9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올해 9월 M2는 전월 대비 30조 3천억 원 증가한 4,430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늘어난 통화량으로 인해 원화 가치가 하락해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향후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수요,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과 함께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확장 재정 기조로 엔화 약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원화 가치와 최근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2조 4천억 원까지 증가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수가 늘어났지만 정부 지출이 더 많이 늘면서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된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 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는 63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 39조 원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102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제외하면 가장 큰 수준인 것입니다. 국세 수입은 289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법인세는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21조 4천억 원 증가했고 해외 주식 등 금융자산 거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수입도 늘면서 소득세도 10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총지출은 544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1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예산 지출은 380조 8천억 원으로 44조 원이 늘었고 기금 지출도 163조 4천억 원으로 8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최근 통화량 증가로 인한 원화 약세 지적이 나오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3일 오전 장중한때 원달러 환율이 1,475원까지 치솟으며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됐던 올해 4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급격한 원화 약세 현상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로 보입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문제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연간 200억 달러라는 한도를 정했지만 재원 조달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아 원화 약세 흐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0.9%, 내년에는 1.8%입니다. 미국의 경우 올해 2%, 2026년 2.1% 수준으로 2년 연속 한국이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게 예상된 상태입니다.